여러분, 머스크 김현옥 부사장님과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Yes, 커피. 네, 안녕하세요. 물류TV 백소라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김현옥 부사장님이 그 훌륭한 이력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물류인 김현옥입니다. 네. 저는 현재 글로벌 해운선사이자 통합 물류 기업인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AP 몰러 머스크의 한국 조직에서 영업부 리더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머스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과대하게 환영을 해주시네. 몸둘 바를. 커리어를 짧게 소개를 네. 해주세요. 전 2022년 1월부터 한국 머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머스크에서의 이제 주된 일은 이제 영업부에서 네. 이제 고객에 대한 이제 우리의 물류 서비스, 해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회사의 목표인 기업의 성장, 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 내에서의 이제 네. 영업이란 네. 해운 선사로서의 영업,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영업 플러스 우리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통합 물류, 네. 즉 인티그레이터 스트래티지에 부합한 이제 모든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상인 기업들을 보면 네. 이제 한국 기업, 네. 특히 한국에 유수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조해서 수출 또 수입하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 한국에서의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물류 서비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영업 조직이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네. 해외 브랜드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위해서 한국 와서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개척할 때에 네. 필요한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 네. 이제 해상 수입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해상 수입부터 인랜드 지역에 대한 운송, 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의 어떤 창고, 거점 물류센터 운영, 네. 또는 항공 니즈가 있을 경우에 항공 운송까지를 네. 망라한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비행기까지도 운영하기 시작했죠? 네, 머스크 그룹 내에 네. 머스크 에어카고라고 하는 저희 자체 항공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커리어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머스크에 조인하기 전에 대부분의 기간인 19년 정도는 또 다른 글로벌 종합물류 기업인 이제 DHL 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송이라고 알려진 익스프레스, 네. 그리고 글로벌 포워딩, 에어 앤 오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포워딩 사업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W&D, Warehouse and Distribution 서비스를 네. 담당하는 이제 Supply Chain 사업부, 즉 Contract Logistics를 맡아 있는 그런 사업부에 한국과 또한 아시아 지역 본부인 이제 싱가포르 지역 소속, 또 해외 두바이에서 또 잠깐 일하면서 그쪽에서도 일을 하면서 트레이드 레인 매니저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고객 담당 일을 맡아서 또 여러 해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 분야에서 네. 컨트리와 아시아 퍼시픽 리전 그리고 또한 글로벌 스코프의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영업.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물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정말 커리어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 글로벌 물류 영업 분야의 커리어를 전문적으로 쌓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영업은 사실상은 이제 그 출발점은 네. 고객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의 커리어 기간 동안에 물론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회사 내에 좋은 동료 그리고 상사 또 조직적인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한 회사의 목표를 네.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물류 회사의 또 상대인 좋은 기업들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는 바로 고객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객들을 만나면서 또 하는 여러 주제의 대화, 네. 그리고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실패의 경험도 있었겠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믹스되는 가운데 제가 고객에 대한 이해, 특정한 고객에서 더 폭넓은 고객으로 이제 확장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한 지역에서 더 폭넓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물류 서비스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물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준비된 영업인 같으세요. 고객 이야기를 네. 되게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역시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고객들이 영상 보시면 되게 고마워. 이럴만해!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이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네. 그 명세표라 그러죠. 네네. 네. 하단에 한글로 네.
여러분들의 월급은 고객에서 나옵니다라고 적힌 그런 문구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회사인 DHL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좋은 이야기도 있고 실패의 이야기는 더욱 많겠죠. DHL이라는 그 종합물류 글로벌 기업의 사업부는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제 특송 사업, 네. 항공 특송, 국제 항공 특송이죠. 엑스프레스. 거기에서 어카운트 매니저, 고객 담당 영업 직원이었던 거죠. 한국에 있는 고객사, 특정한 고객사 혹은 특정한 산업군에 있는 고객사를 담당하는 이제 영업 직원,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많이들 이제 물류 회사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했었고 네. 그 회사의 이제 아시아 지역 본부, 아시아 지역 리전 오피스가 있겠죠. 네. 거기에서 트레이드 레인 매니저 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물류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 물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해외에서 잠깐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두바이였었고요. 네. DHL 글로벌 포워딩 플러스 이제 서플라이 체인 사업부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항공 카고 네. 특송과는 좀 구분되는 프레이트 포워딩 사업이죠. 그래서 항공 그리고 해상. 네. 해상은 이제 머스크는 선주로서의 이제 해상 선사이고 네. DHL은 이제 NBOCC 주선인으로서의 이제 프레이트 포워드로서의 네. 글로벌 네. 포워딩으로서의 네. 이제 해상 서비스에 대한 부분 영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제 한국 기업 그리고 현지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제 영업 담당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DHL의 CSI 이제 글로벌 커스터머 솔루션즈 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에 대한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영업 업무를 이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또 아시아 지역 또 글로벌 어카운트 팀은 이제 글로벌 스코프의 일을 했었고요. 그 특성과 이제 프레이트 포워딩 그리고 컨트랙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솔루션 이노베이션을 포함하는 글로벌 고객 담당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업무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 담당으로서도 보면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거기에 제가 이 물류인으로서 매력을 느끼고요. 어떠한 회사든 네. 글로벌 회사이건 한국 회사이건 크건 작건 이 물류 회사로서의 지리적인 이 스코프는 네. 이제 역시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선 이제 지역 또한 그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스코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이 물류인으로서 물류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 일반인들은 DHL 그러면 이제 항공으로 강한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머스크 그러면은 해운 손사로서 강한 회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사장님은 아니, 항공이 강한 회사에서 해상이 강한 회사로 옮기신 커리어의 변화를 꿈꾸셨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몸담고 있던 직전에 일을 하고 있던 그 위치에서의 일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점에 저는 또 다른 영역의 이제 물류를 위한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좀 더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나라는 이제 변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열정이 조금씩 있을 때 네네. 이제 머스크라는 좋은 회사를 만났고요. 네. 머스크는 그 당시 2016년경부터 네. 이제 머스크의 이제 물류 전략이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되고 글로벌로 이제 펼쳐나가는데요. 네. 글로벌 해운선사에서 2016년 그 점 이후로 이제 통합 물류 기업을 선언하고 선사의 위치를 유지를 하며 통합 물류 기업으로서의 이제 확장하는 전략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바라던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포인트와 이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 핏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머스크는 저를 택해 주셨고 네. 저 역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머스크에 조인해서 또 다른 장르의 챕터의 또 물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공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다가 좀 더 큰 물류를 꿈꾸셔서 커리어를 확장시키신 거 아닐까. 네,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엔지니어라든지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의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업적 특성과 틀리게 특히 영업인으로서의 물류라고 할 때는 좀 더 폭넓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어떤 제너럴리스트의 특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그 회사의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면 네. 그 내부의
또 다양한 많은 조직들이 네. 펼쳐져 있고 네, 네.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팀이 네. 저희가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의 그 퀄리티와 또한 그 상품의 서비스와 솔루션과 통합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 분야의 또한 전문가들이 또 그 조직 내에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물류도 일반적인 이제 물류에서 좀 더 고도화되고 현재 산업이 추구하고 변화하는 모든 테크놀로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접목해서 네. 또 물류 서비스도 발전해 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분야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 분야에서의 영업의 매력은 무엇이고 영업 리더로서의 매력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이제 접근성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물류가 필요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고 원재료의 공급, 네. 구매,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이제 물류가 필요한데 네. 글로벌 기업일수록 그러한 이제 니즈는 더 강하고 네. 스콥도 넓어지고 복잡성도 더 다양해지고 네. 이제는 물류가 하나의 기능적 물류에서라기보다 전사적 차원에서의 하나의 경영 전략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한 차원에서 경영진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 또한 그런 지침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한 이 머스크의 매력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왜냐하면 모든 수출입 기업, 제조 기업에서 이 해상의 그 사이즈와 그 중요성은 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네, 관심을 네. 받는 거죠. 네, 네. 또 다양한 고객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매력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머스크는 글로벌 이제 해운과 네. 물류 기업에서 한 부분의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 개척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는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컨테이너 해운 선사에서 이제 통합 물류 기업으로까지 항공과 또 계약 물류까지 통합한 더 나아가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의 영역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부분에서의 이제 확장성 그리고 어떤 변화의 기회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 또 다른 머스크 내에서의 매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네. 매력 포인트 한 가지. 꼭 머스크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기업에서도 물류인으로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이기도 한데 바로 한국 기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한국 기업을 상대하면서 그 기업들의 이제 해외 진출과 또 물류, 글로벌 물류 니즈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서 합의점 또 찾아서 한국 기업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와 우리 회사가 어떤 합의점에 이르고 계약에 이르고 또한 그러한 결과로 좋은 피드백을 저희가 들을 때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끼죠. 이 영상 보고 다들 이제 또 영업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매력 있습니다. 네. 그 물류 영업 리더로서의 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네.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기업들이 김연옥 그러는지 너무 궁금해요. 리더로서의 이제 자질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모든 분야에서의 공이 필요로 하는 영업의 노하우와 기본적인 이제 스킬 또한 자질 또한 관리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의 그 영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노하우는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사적 차원에서의 기업이 추구하는 그 목표. 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조에 따라 세팅하는 영업의 목표. 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장과 변화,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이겠죠. 또한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적인 방향인 것이고요. 그래서 영업의 노하우라고 할 때는 영업의 리더라고 할 때 제가 갖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오브젝티브 마인셋인데요. 네. 전사적 차원에서의 내려오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한 숫자로 어떻게 변환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제 목표 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역시 저의 멘토를 보고 또한 선배님들을 보고 또한 저의 상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소통의 이제 두 가지 원칙은 이제 TNT예요. TNT인데 투명한, 트랜스페런한 리더십, 소통. 네. 또 하나는 트러스트,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통.
투명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이제 리더가 되려고 저도 현재는 부족하지만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영업의 리더 위치에서는 많은 부분에 이제 협의가 일어나고 내부적 협의 그리고 대고객 외부적 이제 협상, 네.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 사이에 디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 클레임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제 나름의 한 가지 이제 노하우는 이제 7대3의 법칙입니다. 네. 많은 부분이 이 영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소통의 연속이고 대화와 협상의 연속이고 그 결과 영업이 성취가 되고 영업이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이제 성공의 확률 그리고 효과적인 이제 영업 관리, 내부적 조직 관리, 또 외부적 고객 관리를 위해서 나름 이제 7대3의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요. 네, 네. 7대3은 내가 칠 만큼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포용력의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 맥시멈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3이라는 부분은 합의를 해주고 또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좋은 합의점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관리 면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의 70%까지는 내가 다가가겠다. 3 이상으로 올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우리는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한 팀을 이뤄서 같이 가자. 네네. 저의 작은 노하우. 노하우 되게 사소한 질문이었는데 답변해 주신 거는 영업 철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그릇이 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글로벌 물류와 영업의 트렌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화 네. 혹은 네트워크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네. 또 확장되고 있다는 네, 부분은 두 번째 이제 디지털 기술이 네. 보편적으로 네. 또한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이제 그 물류 업무에 있어서 네. 디지털을 통한 네. 이제 효율성을 이제 추구를 하고요. 또한 그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무엇보다 물류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가시성의 확보, 네. 엔드-투-엔드의 그 흐름에 네. 대한 가시성. 그 흐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세 가지의 이제 흐름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물자, 카고의 흐름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정보의 이제 흐름, 양방향의 흐름, 그리고 또 파이낸스, 또 그 돈의 페이먼트와 그런 이제 크레딧의 모든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바운더리가 기업들과 산업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우리 물류의 바운더리와 그 스코프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이제 디지털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글로벌 물류 트렌드가 세계의 많은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네. 물류 역시 새로운 물류 기법과 물류 서비스가 점점 개발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없었던 이제 전기차 이제 생산되고 네. 또 활용됨으로써 전기차의 중요한 핵심 부품은 이제 배터리. 네. 이제 위험물이기 때문에 또한 특수한 그런 배터리를 어떻게 또 물류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배터리 로지스틱스라고 하기도 하고 EV 로지스틱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몇 해 전에 저희가 겪었던 이제 코로나 네, 네. 시기에는 네. 그 백신을 또한 어떻게 운송할 것이냐. 전 세계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다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라고 네. 할 때 백신 로지스틱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콜드 체인도 있고요. 또 바이오 산업 확장. 네. 또한 에너지 부분이 또 리뉴어블 에너지라든지 또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한 태양광이라든지 네.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활성화될 때마다 또 물류도 거기에 대응해서 따라서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이제 프로젝트 네. 로지스틱스 프로젝트 하고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핸들링하기 위한 그런 트렌드. 또 중요한 이제 전 세계적인 ESG 네. 기조에 따른 네. 친환경 물류, 그린 로지스틱스, 에코, 네. 그죠? 탄소 네. 이런 과제들에 따른 이제 물류의 여러 가지 기법들 그것을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류의 트렌드.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매일 겪고 있는 또 물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두에서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시장학적인 리스크를 통한 이제 위기,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개의 운하, 수에즈 운하와 네. 파나마 네. 운하가 네. 막혔을 경우에 네. 그 위기 대응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
또한 국지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운송 경로가 막혔을 때, 또 물류의 중요한 관문인 이제 포트와 항공 포트에 일어나는 또 정기적인 스트라이크에 대응한 부분, 네.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트렌드가 아닌가. 정말 너무 많은 트렌드가 있네요. 정말 트렌드도 있고 너무 많은 리스크, 변화, AI, 네. 로보틱스, 네. 드론, 네. 이런 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폭넓게 이제는 물류 분야에서도 실용화되고 있다. 이제는 그러게요. 많은 물류 현장에서 로봇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드론이 또 창고 내에서 일을 수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머지않아 이제 로봇과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며 물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거시적 트렌드와 또 미시적 또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 트렌드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영업도 변화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영업도 디지털화에 일단은 친숙해져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영업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또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전 세계 영업 직원들과 또한 영업을 하는 서비스 회사에서 공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고객 관리 프로그램, CRM 프로그램도 역시 이제 데이터 기반. 그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그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고객 관리를 하느냐라는 부분, 영업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네. 와, 글로벌 물류 기업에서 이렇게 우뚝 서신 부사장님을 보고 많은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물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후배들을 위해서 좀 진솔하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랬기 때문이다라가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느끼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역시나 첫 번째는 이제 소통의 능력 혹은 기술, 언어적인 그러한 능력을 비롯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물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태스크와 임무를 묵묵히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소통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같이 공유했듯이 이 물류는 소통의 연속이고요.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 그렇게 해서 하나의 카고가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운송되는 동안에 많은 이제 소통과 정보와 데이터가 오가는 것이고, 더 복잡한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수록 더 많은 협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이제 능력, 관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피드백을 잘 이해하고 그 피드백을 다시 활용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한 액션 포인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소통의 그 순간 전후의 과정까지 이제 포함한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겸손한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있다고도 하는데 물류에서의 이제 소통은 그런 문화적인 이제 특성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소통, 다양한 이제 그 소통의 방식을 좀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드백을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협업하고 상의하고 다른 의견들을 또한 취합하고 하는 그런 능력 혹은 자질, 호기심.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류인으로서의 역량 혹은 자질 중에 하나는 협업. 이제 콜라보레이션. 물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업이라고 할 때는 내부, 조직 내부의 그 다른 펑션들과의 협업과 또한 고객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 물류에 포함되어 있는 관여하는 제3의 주체들과의 이제 협업.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의 협업의 또 매력은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협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조금 연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류인으로서 때로는 지휘자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지위, 어떠한 직책을 하느냐와 별개로 어떠한 주제와 태스크와 일들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관여된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며 내가 주도하는, 내가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협업의 그 매력은 바로 하모니이고, 그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남을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아니면 여유, 이런 포용력, 이런 부분들이 후배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한 리더십
네.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또 개발하고 또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런 모든 자질을 넘어서서 제가 바라는 부분은 바로 열정입니다. 변화와 도전 그리고 그런 열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류인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공부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영역도 많이 확장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사장님의 무기가 그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통, 협업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겸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 부사장님이 그런 것을 이미 겸비하고 계시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객관해서 네. 보는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력을 20, 30분 내에 쏟아내는 건 힘든데 아쉽지만 이제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물류 후배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물류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매력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으로서의 물류, 또 직업으로서의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물류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업과 연계해서 네. 관여를 하고 모든 산업을 이롭게 하는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물류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흐릅니다. 물품도 흐르고 정보도 흐르고 산업도 흐르고 모든 것은 흐르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맞닥뜨리시고 또 특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영역이 또 개척되지 않을까. 물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 물류 산업에 기여하시고 대한민국에 기여하시고 또 새로운 또 시대의 또 물류 산업 한국의 또 비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물류인, 훌륭한 물류 리더로 많이 또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고품격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전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경험을 농축되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후배들한테 전달하는 말씀 이렇게 진솔하게 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 부사장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